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한 주제들 5가지 뽑고 있는데요. 1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참패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당 입장에서의 참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서구 초작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이야기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부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쇄신하겠다는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16일 기자회견 중에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던 일을 두고 또 당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이 정치에서의 이제 당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또 평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1위 주제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네. 키워드는 우박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지난 주말에 중북부 지역에 기습폭우와 함께 때늦은 우박이 내렸는데 정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추밭 등에서의 피해가 잇따른 것인데요. 네.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이기 때문에 금세 눈처럼 쌓이기도 했고 바닥에 알갱이들이 잔뜩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분 동안 내린 우박 때문에 배추잎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것인데요. 한 달도 남지 않은 배추 수확 앞두고 갑작스럽게 우박이 내리면서 농민들이 당장 올해 김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만 이번 우박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추정 규모가 9,000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예. 주말 동안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불안정한 대기가 뒤섞여서 얼음 알갱이가 우박으로 발달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SNS 상에서도 가을 우박에 배추밭이 초토화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표현했고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랬는데 네. 또 이 기간에 이 경남 지역에서는 탄저병이 지금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은 반점이 이제 과육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과육이 썩는 곰팡이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확기를 맞은 경남 지역 단감 농가들의 상당히 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실제로 지금 이 피해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지난 10일 기준으로 해서 경남 전체 단감 재배 면적 5,944헥타르 중에 절반에 가까운 2,684헥타르에서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주의 경우에는 830.7헥타르 중에서 664.6헥타르, 그러니까 80% 정도가 탄저병의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표본 조사라서 이제 앞으로 전면 피해 실체 조사로 이제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11월 상순까지 이제 단감에 대한 수확철인데 그 전에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제 많은 농민들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탄저병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이 폭우를 동반한 오랜 장마 탓.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준 이러한 예상 외의 의견들이 계속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저병 예방을 위해 살포한 약품도 잦은 비에 씻겨서 내려가면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단감 탄저병 피해 지역을 어쨌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 농협 측은 탄저병 확산에 대응해서 농가의 방제 약제나 영양제 우선 공급과 함께 단감 협의회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사과도 피해 입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가을 되면 말랑말랑한 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게 추석 앞두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을 시즌에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이 환경 날씨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 초반 때부터 계속 환경 얘기했었는데 그러게요. 너무나도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농민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먹는 낙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 국제 분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전쟁의 참상이 하나둘씩 영상으로 소개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사망자만 4,000명을 넘었는데요. 특히나 봉쇄된 가자 지구에서 숨진 10명 중 6명이 여성과 어린이일 정도로 이제 여성과 어린이의 사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부상자들의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부터 5살 어린아이까지 품에 안겨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SNS에서도 계속 이런 상처 입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국제적으로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온 남매가 부모를 찾을 수 없거나 뭐 다른 어린이를 치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마주한 이제 본인 의사의 아들의 이제 죽음의 모습을 보는 뭐 이런 좀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망자가 4,000명을 넘다 보니까 시신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아이스크림 냉동 트럭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런 진짜 끔찍하고도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에서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영국 10대 자매들이 이른바 인간 방패로 쓰였다. 뭐 이런 것들이 영국 BBC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희생자 유가족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습으로 영국인 6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이번 공격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들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30여 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안전한 조국이라는 생각을 부순 실존적 공격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 세계에서의 좀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될 또 일이 하나 더 미국에서 터졌는데 70대 미국인이 6살 된 팔레스타인계 소년을 미국에서 흉기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어린 시선이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70대 남성인 조셉 추바가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계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던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십 번 이제 6살 난 아들에게 그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성명 내면서 이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미 연방수사국이나 FBI 역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 내부 또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증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 네. 이게 또 참 굉장히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 보고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뭐 지금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해주고 그 재건하는 걸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극히 일부의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엉뚱하게 굉장히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아무래도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미움이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자 사회 주제로 가볼까요? 네, 사회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역시 가자지구 지산전이 나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 역시도 파편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란 등이나 주변국이 참전하게 됐을 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넘을 수도 있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0월 말로 원래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조 원 넘는 세수 결손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이나 우리가 말하는 대중교통은 금액이 올라가는데 유류세가 인하되는 것이 유지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에 네. 또 신조어를 좀 제가 또 하나가 분석된 건데요. 이번에 또요? 이번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멀티모달요? 정말 어렵죠. 예, 그러게요. 네, 이게 뭐냐면 멀티는 여러 가지고 모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입력받는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네. 글자로 텍스트로 뭔가 입력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 동안에 이런 GPT가 더 똑똑해져서 이제는 이 GPT한테 우리가 음성으로도 입력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입력하고 동영상도 넣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얘가 읽어주고 또 이제 인지를 하고 볼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그럼 거예요. 예를 들면 사진 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진을 넣고 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김밥을 막 이게 실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테스트한 논문들에 우리나라 네. 거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그 사진에 김밥을 만드는 순서의 사진 한 8개 정도를 그냥 주고 예. 이걸 갖고 김밥 만드는 순서대로 정리해줘.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김밥 만드는 순서로 정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텍스트 안에 있는 글자를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CT 같은 사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 네. 그런 거 올려가지고 어디 부러졌는지 알려줘. 이러면 그럼 얘가 실제 판독해줘요? 판독도 하고 그걸 또 이제 되게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동영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영상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인지를 하거나 읽기도 시작하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제가 뭐 시간상 오늘 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얘가 음성을 인식을 하는데 예.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 대답하기도 하고 예. 영어를 갖고 중국어도 대답하는 이런 언어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한국어로 나 지금 영어 못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지금부터 나한테 영어 선생님 해줄래? 그러면 얘가 갑자기 물론이죠 하면서 헬로 하면서 영어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뭔가 중국어로 정리하려면 중국어로 정리해주기도 하고 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다시 시도해봐야겠는데. 저도 좀 부탁을 좀 해보게. 네. 굉장히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